이재명 대표 부부에 대해 소환을 또 통보했습니다. 예. 법과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저게 경찰이 내사 종결에 맞습니다. 수사 종결했던 사안 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검찰이 또 착수를 했죠. 착수했죠. 권익위에 뭐 권익위가 의뢰를 했습니다만 네. 결국은 저 사건 수사가 거의 뭐 3년째 진행된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압수수색이 뭐 수백 회라고 했더니 회라고 검찰 발표가 뭐 130 몇 번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네. 세탁소, 식당, 뭐 온갖 가게까지 다 그렇게 압수수색을 했는데 아마 그게 규모가 사용 규모가 뭐 몇천만 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는 몇백인지 몇십만 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걸 가지고서 저렇게 3년씩 수사하는 나라 그다음에 또 우리의 그 사례 이런 걸 밝혀낼 수가 있을까? 너무 과도하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비서관이 그 카드를 가지고 사용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비서관이 사용했죠. 과연 그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께서 그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그다음에 알고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어떤 공적인 의도, 공간의 손님들, 영화대도 손님 오면 자기들 밥 먹는 거 당연히 공용 비용으로 처리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관련이 됐는지 이것도 얼마나 입증할 수 있을지가 참 의문이고, 그리고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저녁 이 국회의원만 해도 이렇게 바쁜데 도지사는 훨씬 바쁠 거 아닙니까? 바쁘죠. 일이 많죠. 훨씬. 과일값을 누가 계산했냐, 세탁비를 누가 계산했냐는 식의 이런 시시콜콜한 내용을 알긴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를 다 부르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좀 수긍하기 어렵죠.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그냥 지금 뭐 경기도 있었던 일, 성남시에서 했던 뭐 심지어는 본인이 도지사나 시장으로 했던 일까지도 지금 문제를 삼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의원님 아시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나온 물적 증거가. 그런데도 검찰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 탄압이다. 이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은 김건희 여사는 3년째 부르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요. 이것과 대비해 보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또 이제 변호인으로 활동도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 관련된 여러 수사들이나 재판들에 있어서 왜냐하면 국민들이 또 우려하는 부분은 워낙 정편이나 보수 언론들이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보도를 하잖아요. 검찰이 흘려준 정보 가지고 기사 쓰고 막 피의 사실 공포한 거 가지고 기사 쓰고 이러다 보니까 검찰의 주장만 나오거든요. 변호인의 주장은 나오지 않고. 근데 변호인의 입장에서 지금은 아니시지만 예전에 그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부분에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그 변호를 맡았던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사건 중에서는 없습니다. 없죠. 언론에 나는 거 보고 엄청난 뭐가 있는 줄 알고 걱정하고 들어갔지만 신문에 난 것이 다이고 오히려 더 이상의 증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걸 보면서 이런 걸 가지고서 이렇게 난리를 쳤구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쟁점들이나 증거나 법리 이런 것들은 한 번도 보도가 된 적이 없었으니까 훨씬 문제가 많다고 느낄 수가 있죠. 그럼 아니 최소한 변호인으로 활동하실 당시에 기자가 기사를 쓸 때는 반박, 즉 변호인 측의 입장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혹시 뭐 이 변호인의 입장은 뭡니까? 뭐 이렇게 검찰은 발표하는데 반박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이런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혐의 내용이 뭔지 뭘 문제 삼는지도 알지 못하니까 할 수가 없었고 피신 조서를 받기 위해서 출석한 뒤로는 뭘 문제를 제기했는지는 알기는 알았지만 답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 가서 설명해야지 여기서 자료를 내고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구나라고 해서 변론을 포기를 해버렸죠. 아예. 그러다 보니까 막상 제가 수사 단계, 검찰 단계의 변호사이긴 했습니다마는 별로 할 일이 없었던 변호사였던 것을 오히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죠. 그럼 그 당시에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 느끼신 것은 이거는 정말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한 정치인을 코너로 몰아서 정치적 생명을 끊어내려고 하는 검찰의 무도한 수사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한 가지만 설명해 볼까요? 그 백현동 사건 한번 예를 들어보면 맞습니다. 식품연구원 뭐 부지 뭐 브로커가 꼈느니 뭐 옹벽이 있어서 옹벽 아파트라 뭐 인허가가 문제가 있느니 뭐 누구와 친분이 있느니 온갖 문제를 다 제기를 해놨는데 결국 핵심은 뭐냐면은 그 사업의 시행자가 200억을 준다는 걸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배임이라는 것인데 안 받아야 할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 땅을 그 부지의 53%를
기부 체납을 받았습니다. 성남시가. 아, 그렇군요. 원래는 국토부 지침에 의하면 25%까지만 받을 수 있는데 53%나 많이 받은 받아냈습니다. 거네요, 그러니까. 근데 200억을 더 주겠다고 하니까 이건 너무 무리한 거다. 거기에 뭐 개입하는 형식만 취해주면 예. 그걸 명분으로 200억을 더 주겠다는 것을 거절한 겁니다. 그것을 범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잘한 거잖아요. 공직자가 준다고 다 받습니까? 안 되죠. 안 받았으니까 배임이라는 것인데 그게 만약에 받았으면 예. 성남 FC처럼 예. 이해관계가 있는 곳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제3자 뇌물, 제3자 뇌물 수수다. 이렇게 예. 또 갔을 보러 가능성이 가겠죠. 많은 사건이겠죠. 예, 예, 예. 예를 들면 되게 그런 그 근본적인 의문점들. 그러니까. 그다음에 성남 FC 사건도 예, 예. 왜 홍준표 네, 경남도지사가 그렇죠. 경남 FC 도금고인 네. 농협으로부터 네. 경남 FC에 후원을 해준 후원금을 거 받았죠. 그것은 범죄가 안 되고 그러니까요. 왜 성남 FC가 네. 농협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거는 받았던 것은 범죄가 범죄가 되고. 되는 것이냐 네. 이런 것들 설명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좀 국민에게 제대로 좀 공개가 되면 좋은데 그러지 그러니까요.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실제 핵심은 그건데 그건 얘기 안 해요 언론에서. 옹벽 얘기만 해요. 옹벽. 예. 허가 안 나는데 허가를 내줬다. 뭔가 예. 뇌물을 받은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야, 이렇게 편파적으로 보도를 하니까 뭐 이재명 악마화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혐의 내용이 예. 공돈 200억을 안 받았다. 예. 이것이라는 걸 그걸 알면은 몰라요. 바로 그냥 수긍을 할 텐데 근데 그걸 모른다. 그런 부분은 홍보될 기회가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러면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들의 많은 부분이 그렇게 지금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대부분의 사건이 그런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합리적인 그 예. 판사라는 전제라면 네. 당연히 무죄가 날 수밖에 없다.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듣고 보니까 더 화가 나네요. 언론의 이런 그래서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의원님. 자, 이재명 대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대책위 회의를 하셨다면서요?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관해서 조선일보도 24일 시점에 대해서 비판했다는 점이 나왔고 압수수색을 몇 건이나 했는지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근데 이게 통상적 절차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맞지 않다는 주장이고 이미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내용을 검찰이 다시 수사한 것도 의문이고 그럼 결국 이재명 대표를 또다시 뭐 예를 들면 포토라인에 세우거나 아니면 소환을 했다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지금의 윤석열 정권의 실정, 이 문자 폭탄의 문제 이런 문제를 덮고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 수순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우연일 수도 있겠죠. 예. 딱 한 건이었다고 한다면. 예. 근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예를 들어 있죠. 어디입니까 강서구청장 예, 선거 패배했을 때는 예. 그래서 그때도 그랬죠. 맞습니다. 백현동 사건으로 이재명 예, 대표를 예. 기소를 하고 예. 이번에 김건희 그 여사 예. 중앙지검에서 불이니 많이 문제가 되니까 예. 그냥 그것만 하면 될 걸 가지고 예. 굳이 김정숙 여사를 또 맞아요. 끼워넣어서 그랬었죠. 인도 출장 문제가 예. 배임이니 뭐 이런 뭐 범죄가 없는지 물타기를 살펴보겠다고 또 예. 같이 출범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이번에도 또 이런 용화대와 정부의 네. 어려운 국면이 있다 보니까 네. 이걸 꺼내고 이게 반복된다면 그것이 우연이었다고 해도 그건 우연이 아닌 거죠. 그건 아닌 걸로 예, 보여요. 예. 우연이 아닌 걸로 평가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예. 참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이렇게 되면 만약 이제 이 건 법인카드 문제도 만약 기소를 하게 되면 기소권은 또 검찰이 독점하고 있으니까요. 거의 뭐 매일 재판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야당 대표를 계속 법정에 불러내고 괴롭히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어쨌든 기소해가지고 계속 끌고 가려고 하고 야 이거는 검찰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정치를 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네. 이것은 대통령의 정적을 네. 제거해주는 제거하기 위해서. 정치 사냥극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과잉 수사도 아니고 편파 수사도 아니고 네. 이것은 정치 사냥 수사다. 정치 사냥 수사다.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예. 이것은 뭐 정치 수사라고 봐도 뭐 할 예. 말이 없는 것이겠죠. 예. 어제 이제 법사위에서 그 탄핵 청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논의를 했고 이틀간에 걸쳐서 이번 다음 주인가요? 금요일 이틀간 청문회를 하기로 했고요. 증인을 39명인가를 채택을 했고 그중에 김건희 여사, 최은순 씨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사 탄핵 안에 대한 조사도 지금 법사위에 넘어와 있잖아요. 예. 이게 조금 뒤로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예, 순서 때문에 좀 뒤로 밀렸습니다. 지금 이
대통령 탄핵안이 중요하고 예. 국힘의 뭐 전당대회가 23일.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민주당의 그 이제 그 전당대회 예. 그 지방 순회가 20일부터 예. 시작됩니다. 예. 뭐 그런 일정들을 다 고려하다 보면은 예. 날짜가 몇 개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일단 시급한 대통령 탄핵 청원을 예. 두 날에 걸쳐서 다룰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휴가철에 뭐 7월 말 8월 초는 바로 시작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렇죠. 그것도 직후에 이제 검사 탄핵 문제는 심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검사 탄핵 문제도 뭐 안 하는 건 아니고 시기상으로 여러 가지 예, 이슈가 있으니까 순서대로 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뭐 국민의힘이 아니죠. 제가 이것도 물어볼게요. 이제 같이 수사도 하셨으니까 검찰총장이 이 검사 탄핵안을 법사위에 넘기는 안이 통과되자마자 거의 30분에 가까운 20분에서 30분에 가까이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내용이 이재명 방탄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뭐 입법부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하면서 수사나 뭐 고발도 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세요? 검찰총장의 발언은 적절합니까? 적절치가 않죠. 예. 대한민국의 어느 공무원이 예. 국회를 상대로 예. 그렇게 집단적인 반발을 합니까? 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예. 평상시에 예. 과거의 그 과거 수준의 검찰의 모습을 보였을 때 국회가 이렇게까지 했다고 한다면 조금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이다, 정치보복이다, 예. 억울하다. 좀 자제 좀 해주십시오라고 호소를 하는 게 맞았겠죠. 예. 근데 지금은 왜 그런 문제가 생겨났는지를 한번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한 예. 반복인데 예. 야당 대표를 상대로 예. 3년씩 수사를 해놓고 그러니까요. 맞아요. 또 지금 와서 또 뭐 정자동 사건을 또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또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진짜. 김건희 여사를 부르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그런 불신을 가져온 원인이 바로 그거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반성을 시작해야겠죠. 그렇죠. 내가 왜 당연히 검찰총장 하는 동안에 예. 새가슴처럼 예. 김건희 여사 한 명 불러 조사를 못 해가지고 예. 아래 검사들이 인사보복이나 받게 그러니까요. 이런 어려운 사태를 초래했나. 맞습니다. 내가 이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하나. 네. 이걸 먼저 고민했어야 그렇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또 하나 형사부 검사들이 지금 예. 형사부 기능이 형해화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요. 검사들을 다 빼서 특수부로 빼내고 직접 수사부로 다 빼내니까 형사부 검사 수가 저 근무할 때보다 예. 제가 부장일 때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렇군요. 서민들 사건이 1년, 2년 가도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처리가 안 겁니다.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온성이 그냥 그렇게 무지 높은 상황인데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은 반성을 하나도 안 하고 왜 우리 검사들한테 핍박을 가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요. 저것은 공적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방탄이란 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수사는 다 끝난 거잖아요. 재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무슨 방탄입니까? 아니 예. 검찰이 하는 건 이제 공판 유지만 하는 건데 예. 그걸 이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이재명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걸 보복으로 하는 거다. 그리고 실제 그 문제가 되는 탄핵 사유도 이재명 대표 전혀 관계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검찰총장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검찰총장이 정치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보다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총장보다도 이 정치적인 술수가 낮은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부터 반성을 하겠습니다. 아니, 반성 안 하셔도 됩니다. 검찰총장의 이런 태도는 정말 정치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달 남은 검찰총장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건 대단히 저는 잘못됐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네. 검찰총장은 네. 지금까지 검찰을 저렇게 운영한 것에 대해서 반성을 책임을 지고 그럼요.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하고 예. 사표를 내고 나가야 합니다. 그게 맞죠. 이런 지탄을 받게 만들고 이런 불신을 만들게 받게 만든 것에 대해서 제가 반성합니다 하고 나가야 맞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큰 소리 칠 입장은 아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전 대표가 당대표 연임 도전을 말씀을 하셨어요. 들으셨죠, 같이? 예, 이제? 예.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뭐 출마 선언문이랄까요? 예. 이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 굉장히 오늘 좀 분주했기 때문에 예. 상세하게는 다는 못 들었는데 예. 굉장히 그 좀 미래지향적인 맞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가야 할까? 네. 민주당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이런 그 거시적인 예, 방향을 맞습니다. 잘 제시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는 예. 당대표 출마 회견문이 아니라 대통령 대선 출마 맞아요. 그런 회견문이라고 얘기 있었습니다. 얘기를 할 정도로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잘 담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발언하신 것도 눈에 띄지만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나 현 정부에서 비판 입장을 하나도 얘기 안 하셨어요. 예. 저는 그게 도리어 잘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쟁의 요소로 당 대표 선거나 본인이 연임하는 것, 도전하는 걸 사용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이고 준비된 지도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태도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임 문제에 대해서 요즘 그렇게 뭐 민주당 내에서는 말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박 의원님도 예. 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시국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예. 이 난국을 헤쳐갈 리더십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님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고 예.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예. 뭐 능력 유무를 떠나서도 예. 당의 주인은 당원들 아닙니까? 당원들이죠. 당원들의 당원들이죠. 81% 어떨 때는 84% 예, 맞습니다. 이분들이 지지율이. 연임을 희망을 하는데 예, 그걸 어떻게 끌 것이며 그러니까요. 국민적인 그 지지도 선호도에 있어서도 예. 뭐 40 몇 %의 그 선호도를 얻을 정도로 뭐 제일 앞선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또 그런 현상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당대표 출마를 이재명 대표도 하셨지만 세종시에서 어젠가 김두관 전 의원도 이제 예. 대표 출마를 했는데 그냥 이 발언 내용 그대로 소개해 드릴게요. 이재명 일국 체제가 당을 위협한다며 본인이 이제 출마를 해야 된다. 1인 정당화를 막겠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뭐 의원님에 대해 김두관 의원에서 평가라는 게 아니고요. 예. 요 말 발언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달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김두관 의원님을 참 잘 좋아하는 아시죠? 분이라 예, 그러니까요. 비판을 좀 하는 걸 삼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뭐 큰 취지에 있어서 보면 그 아무도 출마를 안 해가지고 단독 후보가 나오고 어떤 선거 자체가 없어지는 그렇죠. 상황 그거 자체는. 이런 것을 이제 막지 않은 취지에서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예.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말씀도 뭐 존중받을 뭐 측면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냥 대신 그러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일국 체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1인 정당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민주당에 있는 분들이 뜻을 모아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하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가 혼자 모든 걸 결정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최고위원회도 있고 당원들의 의견도 듣고 이래서 하는 거 아닐까요? 예, 운영은? 좀 그러면은 느끼는 게 당원들이 가끔 민주당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요소가 있을 때는 그 당원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은 뭐 정청래, 그다음에 또 박찬대, 이재명 세 가장 인기 있는 대표급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뭐 가차없이 비판을 하고 항의 문자도 많이 보낸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당원들을 뭐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당원들이 그분들을 저는 뭐 지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그래서 좀 당심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특정인을 위한 이런 정치의 결과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